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단 한 번의 기침이 평생 숨이 차고 걷기 힘든 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절반 이상이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놀라셨죠?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5분 뒤 폐렴을 피하는 가장 강력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5분만 집중하시면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암, 심장질환 다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폐렴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살 이상 노인 사망 원인 3위 바로 폐렴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10명 중 1명이 폐렴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60대는 7위, 70대는 5위, 80이 넘으면 3번째로 많아요. 특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경우 사망 원인의 절반 가까이가 폐렴입니다. 추운 계절엔 하루 만에 몸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감기인 줄 알고 넘기십니다. 며칠 쉬면 낫겠지 하시죠. 하지만 그 며칠이 생사를 가릅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의사로서 제가 31년 동안 지켜본 현실입니다. 저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31년째 노인 환자들의 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속에서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폐렴은 감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침이 심해도 숨이 차거나 밥맛이 떨어지면 그건 단순한 감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중간에 영상을 끄신다면 가장 중요한 5분을 놓치게 될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평생 기침으로 고생할 건가요? 아니면 오늘 단 한 번만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을 건가요? 지금이 여러분 폐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저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31년째 환자들의 폐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병원 문을 두드리십니다. 감기겠죠?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죠? 그 익숙한 말로 시작되는 진료. 하지만 끝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폐는 이미 하얗게 번져 있었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고 숨은 가빠지고 산소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단 하루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얼마 전 75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기침이 오래가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찾아오셨죠. 저는 흉부 엑스레이를 권했습니다. 그분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감기일 거예요. 호흡음은 약간 거칠었지만 당시 산소 포화도는 정상 범위였습니다. 저는 약을 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기침이 길어지면 꼭 다시 오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일주일 뒤 그분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산소 포화도 72%.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하셨죠. 검사 결과 폐는 이미 하얗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인은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선생님 말씀 들을걸요. 엑스레이 찍었어야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지만 그분께는 너무 늦은 조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진료실 문을 여는 모든 분들께 이 말을 꼭 드립니다. 기침이 일주일 이상 간다면 그건 감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폐렴은 단 하루만 해도 목숨을 바꿔놓을 수 있는 병입니다. 얼마 전 제게 깊은 상처로 남은 환자분이 계십니다. 서울 근교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시던 78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평소엔 건강하셨고 자녀들도 자주 찾아뵈며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셨죠. 그날도 평소처럼 가족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밥 잘 드셨어요?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요양원 간호사가 이상하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밥을 거의 안 드시고 기침이 조금씩 나오는데 열은 없다고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답니다.
다음 날 아침 환자분은 갑자기 숨을 가쁘게 몰아쉬셨습니다. 산소 포화도 79%, 의식을 잃기 시작했고 바로 응급 이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폐는 이미 하얗게 번져 있었습니다. 열도 통증도 없던 분이 단 하루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졌던 겁니다. 그날 새벽 환자분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따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오랜 세월을 돌보던 분이었고 그 가족은 정말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챙기셨습니다. 그런데 폐렴은 그렇게 순식간에 한 가족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렴을 노인병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렴은 그냥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이 약해진 틈을 타 세균이 폐 속으로 깊이 들어가 숨길을 막아버리는 질병입니다. 열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기침이 약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밥맛이 떨어지고 말수가 줄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폐렴은 조용히 다가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게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선택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지금 중간에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31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폐렴은 방심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잠깐 피곤하다고 감기겠지 하고 넘기는 그 하루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기침이 길어지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식욕이 떨어지고 숨이 차면 바로 진료를 받으세요. 병원 가는 게 귀찮다고, 약값이 아깝다고 그렇게 미루다 손 쓸 수 없게 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건강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숨이 차거나 기침이 잦거나 밤에 가슴이 답답한 분이라면 이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두려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폐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폐를 살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31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폐렴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3가지 방법입니다. 이건 책에도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 환자 데이터를 토대로 한 현장의 생존 공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간에 영상을 끄신다면 그 비밀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기인 줄 알고 넘겼던 그 습관 하나가 당신의 폐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단 5분만 집중해 보세요. 5분 뒤면 당신은 폐렴을 피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루틴입니다. 오늘 이후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하루 2분의 습관, 하루 한 잔의 물, 그리고 단 한 번의 예방주사. 이 3가지가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지켜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생존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기가 오래 가서 폐렴이 됐대요.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감기와 폐렴은 전혀 다른 병입니다. 감기는 코나 목, 상기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지만 폐렴은 그보다 훨씬 깊은 곳, 숨을 들이마시는 폐포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감기는 며칠 쉬면 낫지만 폐렴은 며칠만 늦어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열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괜찮은데 속에서는 이미 세균이 번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기침이 길어지고 식사량이 줄고 숨이 조금만 차도 피곤하다고 느껴지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폐 속에서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폐렴이 무서운 이유는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통증도 열도 없이 몸속 깊은 곳에서 산소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기는 며칠 안에 낫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으면 그건 감기가 아닙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폐렴으로 응급실에 오는 사람 중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폐렴은 절대 감기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목숨이 걸린 질병입니다. 이제 폐렴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에 집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단 3가지 습관입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폐는 수분이 충분해야 점액이 움직이고 세균이 붙지 않습니다. 물을 덜 마시면 폐 속이 말라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집니다. 둘째,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노인 폐렴의 절반 이상이 구강 내 세균에서 시작됩니다. 양치 후 혀를 닦고 가글을 하는 습관만으로도 폐렴 위험이 30% 줄어듭니다. 잠들기 전 한 번의 가글이 그날의 폐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예방주사를 맞으세요. 폐렴 구균 백신은 단 한 번으로 오랜 기간 보호 효과를 줍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이 3가지는 제가 31년 동안 환자 곁에서 확인한 진짜 효과가 있던 방법들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입안을 깨끗이 하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 이 단순한 3가지가 당신의 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도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는 분들은 몇 년 뒤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폐렴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31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중엔 단순한 감기라 생각하고 버티다가 단 하루 만에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일찍 병원에 오셨다면, 조금만 더 따뜻한 물을 드셨다면, 그 한 번의 예방주사를 맞으셨다면 그분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몸의 방어력이 조용히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생활 습관 하나, 물 한 잔, 가글 한 번, 주사 한 번이 생명을 지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꼭 실천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가족을 지키고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의사로서의 말이 아니라 삶을 지켜본 한 사람의 진심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폐를 위해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